네,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이거 뭐 얼굴 안 보고 계속 하니까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이거 지금 그 PPT 하면서 이게 얼굴 띄우는 기능도 솔직히 있긴 한데, 해봤는데 너무 제 얼굴이 오징어 같은 거야. 되게 부끄럽기 이를 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같이 녹음하면 오히려 여러분 수업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지금 보이스로만 여러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뭐 양해가 아니라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스트리밍을 하게 될 때, 온라인 서비스로 이렇게 강의 제공을 드리게 될 때는 이런 형태로 조금 드리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자,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서 같이 저희가 나눴던 부분들 조금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까지는 IP, 콘텐츠 IP, 그리고 웹 플랫폼 이 세 가지로 크게 키워드를 나눠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두 번째 시간 마지막 파이널 부분에서 이제 조금 드라마가 언급이 됐는데, 드라마 콘텐츠가 가장 웹 플랫폼과 만나면서 조금 다양해졌다 아니면 변화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면은 한마디로 진입장벽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걸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물론 제작비나 투자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스텝 여러분들의 인건비라든지 배우의 개런티, 작가의 개런티 전체적으로 다 인플레가 이제 올라간 거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투자 제작비나 이런 것들 제작비의 버짓, 곧 규모가 작아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투자 환경이나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기획하는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라는 그 맥락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콘텐츠 웹 플랫폼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걸 생산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플랫폼이 보다 다양해졌다라는 데 그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커진 만큼 시장이 획일화돼서 이렇게 제공된 게 아니라 시장이 좀 다양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켓 플레이스가 조금은 디멘션이나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생태계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생태계가 좀 다양해졌다라는 긍정적인 표시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콘텐츠의 제작 환경이 예전에는 몇몇 지상파 방송국에만 매달려 있었더라면, 뭐 MBC, KBS, SBS에 매달려 있었더라면, 이제는 케이블 채널 중에서도 웹 케이블 채널도 이제 런칭이 될 거고,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도 자기 방송국에서 드라마가 나와요. 그렇게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가 제작되기도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콘텐츠 IP와 드라마의 상관성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한마디로 이제 접근성이라는 거죠. 자, 그 접근성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드라마 콘텐츠를 조금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산학 연계적으로 이제 학습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수업들의 생산 구조와 현재 트렌드 변화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3번째 시간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한 만큼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 시간도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과 마찬가지로 마인드맵을 한번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이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 워딩이 될까 모르겠는데 스터디 맵 뭐 이렇게 되겠죠. 키워드별로 한번 메모를 하시면서 체킹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좀 해볼까요? 자, 이제 드라마 포지션에서 봤을 때 이제 콘텐츠 IP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먼저 브랜드 IP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드라마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드라마 콘텐츠를 약간 그 비즈니스 스트럭처에서 이렇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드라마 콘텐츠라는 과목을 배울 때 이거를 뭔가 창작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실제로 쓰려고 지금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드라마 콘텐츠를 배운다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드라마를 실제로 기획해보고 제작해보고 창작해보는 어떤 그런 스터딩도 있겠고, 자, 이것이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될까라는 활용의 측면에서도 이게 우리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공부하고 계시는 분야는 바로 그 활용,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의 드라마 콘텐츠의 활용 방안이죠. 자, 드라마 포지션에서 봤을 때 이제 IP가 콘텐츠 IP에서 첫 번째로는 브랜드 IP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IP가 이제 자, 첫 번째
콘텐츠 아이템에서, 콘텐츠 IP에서 이 콘텐츠 IP의 분야를 드라마 포지션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브랜드 IP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스토리텔링 IP로 나누어져요. 브랜드 IP가 그럼 뭐냐? 캐릭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자주 보시겠지만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이제 웹툰에서도 이제 그게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개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스타일을 함께 찾아보시는 그런 움직임으로 조금은 볼 수가 있겠는데 브랜드 IP 중에 하나가 캐릭터 IP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 캐릭터 IP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거는 드라마에서만 고유적으로 발생하는 IP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캐릭터 IP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웹툰, 웹툰 뭐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이런 거에서 사실 캐릭터 IP는 아주 고유하게 런칭이 되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만화 중에 이제 마블 코믹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헐리우드 무빙 마켓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생산하고 소비되는 것들이 뭐였나요? 지금 보시면은 디즈니 캐릭터 같은 거죠. 디즈니 캐릭터에서 뭐 얼음공주 나오고 제가 근데 그 디즈니 캐릭터를 잘 몰라. 그렇게 흥미가 없어. 저도 이게 동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한국에서도 그런 애니메이션 아이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둘리가 있죠, 둘리. 여러분 둘리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최근에 IP, 브랜드 IP, 캐릭터 IP로 등장한 것 중에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지금도 현재 지속 가능한 게 펭수죠, 펭수. 그렇게 지금 아이템이 이렇게 지금 캐릭터 IP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드라마 포지션에서 발생 가능한 브랜드 IP는 그런 캐릭터 IP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드라마에서 인상적으로 나오는 어떤 남자 주인공 캐릭터, 여자 주인공 캐릭터가 그 캐릭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분야로 이렇게 활동이나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브랜드 IP를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캐릭터 그리고 캐릭터에서 파생된 시그니처 그 시그니처에서 파생된 스타일링 이렇게 세 가지로 키워드로 좀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캐릭터인데 캐릭터는 등장인물들을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드라마에 전개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남자 주인공이 하나의 캐릭터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 주인공의 그 캐릭터가 거기서 역할이 형사였다. 그런데 그 형사가 갖고 있는 자신만의 고유한 그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정체성. 사실 시청자들이 그 정체성을 보면서 그 정체성을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무형의 콘텐츠 IP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사라는 정체성을 가졌던 그 캐릭터가 그 드라마에서 조금 유의미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시즌제로 넘어가게 되겠죠. 혹은 시즌 드라마가 아니더라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 만약에 이게 드라마 이름이 비밀의 숲이다. 그러면 비밀의 숲 1편. 근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 지금 저기 케이블 방송 TVN에서 비밀의 숲 2편이 개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죠? 시즌제로 이 캐릭터가 연속성을 가지고 수익 모델을 창출한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캐릭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그니처는 그 캐릭터에서 또 파생되는 상품인데 그 형사라는 캐릭터가 만약에 등장했다를 때 그 캐릭터만이 사용하게 되는 고유한 어떤 대사, 다이얼로그나 아니면 고유한 스타일 혹은 고유하게 찾게 되는 장소 같은 것들이 시그니처가 돼요. 만약에 그 형사라는 주인공이 자신만의 생각과 고민을 하기 위해서 찾는 어떤 무대가 있다. 우리가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시면은 지금 주문지 쪽, 강릉 그쪽 가보시면 도깨비 마지막 촬영 장소라고 해가지고 그거 상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겨울 연가나 가을 동화 같은 거 봤을 때 뭐 약간 막 오글거리고 닭살 돋는 대사 같은 거 있었는데 그런 거 찍었던 장소가 펜션에서 찍었거든요. 그 강원도 어디 펜션인데 그 강원도 펜션이 시그니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하나의 좀 수익 모델로 활용을 했죠. 자, 그게 바로 시그니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타일링인데 스타일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드라마가 형사 캐릭터가 드러났을 때
그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어떤 무대의 흐름이나 무대의 정서가 나중에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수입 발생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미지 개선을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되게 스릴러하고 하드코어한 미스테리한 컬트물인데 그 영화 곡성이라는 게 여러분 실제로 이제 한국에 보면 곡성이라는 지방이 있거든요. 전남. 그 지역에서 몇 가지 부분을 촬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곡성이라는 지역으로 그 영화가 개봉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지금 이제 지방 도시나 지역의 인구 유입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곡성이라는 지역의 인구 유입이 실제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변화죠. 그리고 또 영화 촬영을 가장 많이 하는 장소 도시로 어디가 있냐면 부산이 있는데 부산에 그만큼 산업 구조나 아니면 식당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 소비가 2010년 이전, 2000년도 이전에는 부산에서 영화 촬영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00년대 이후에 부산에서 국제영화제도 런칭하고 그리고 영화 촬영을 아주 적극적으로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하니까 부산시 자체가 영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했고 영화 산업이 그냥 영화 산업에만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가 왔다 가기도 하고 팬사인회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PPL이 런칭되기도 하고 하니까 거기서 산업적으로 이게 중흥기를 맞이하게 됐죠. 그러니까 스타일링이라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직접적 수입을 발생시키진 않아도 간접적으로 그 랜드마크 되는 어떤 플레이스 그런 지역에 드라마에서 활용되었던 그런 배경 지역의 이미지 개선을 돕는 것. 자, 그게 바로 드라마 포지션에서 본 브랜드 IP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브랜드 IP는 캐릭터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게 경쟁력이에요. 자,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게 보편적 캐릭터와 독창적 캐릭터. 자, 보편적 캐릭터라는 건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조금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캐릭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드라마 남자 주인공을 보고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막 쓰레기야. 이런 표현 들어서 좀 죄송한데 남자 주인공이 너무 사람이 자기 멋대로고 자기 색깔이 너무 확실하고 그리고 너무 뭐랄까 자기만의 어떤 철학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청자들한테 막 설득하려고 해. 그러면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캐릭터가 드라마 브랜드 IP에서 런칭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 혹은 드라마 속 등장인물을 봤을 때 아, 나도 저런 사람일 수 있지 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캐릭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캐릭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보편적 캐릭터. 드라마 포지션에서 봤을 때 브랜드 IP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을 때 첫 번째 덕목이 바로 보편적 캐릭터고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게 두 가지 스타일이죠. 세 가지 스타일. 글로벌, 트래디셔널, 로컬. 글로벌은 보편 정서고요. 트래디셔널과 로컬이라는 것은 좀 전통적이고 지역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트래디셔널 스타일은 그래도 미국에서 바라보는 그 어떤 남자 주인공의 그 모럴리즘과 한국 사회에서 바라보는 남자 주인공의 모럴리즘이 좀 다르죠. 니드가. 그러니까 한국 주인공에게 드라마 주인공에게 조금 기대하게 되는 보편적인 그러니까 선은 넘지 말아줘 했을 때 그 선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역마다 국가마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한 국가가 쌓아온 전통의 그 척도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이 쌓아온 전통의 척도 무슨 서부 보안관 시대의 그 전통의 척도가 한국에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필요한 트래디셔널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그 니드가. 그리고 로컬 스타일도 중요해요. 여러분 부산 사람과 부산에서 태어나서 활동했던 분과 서울에서 태어나서 활동했던 분과는 공통분모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지역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 지역적 차이도 조금은 현실성 있게 밝혀주는 게 브랜드 IP를 좀 보게 되는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브랜드 IP가 그걸로만 끝나면은 시그니처가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만의 어떤 개성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적 캐릭터, 누구나 공감 가능한 캐릭터의 바탕에 아주 독창적이고 유니크한 스타일링이 이렇게 데코레이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서도 이태원 클라스를 보면은 박세로이 같은 경우가 뭐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보편적 캐릭터예요. 그런데 또 보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야.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게 있어.
좀 유니크해.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박세로이 같은 캐릭터가. 그래서 독창적인 캐릭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둘 사이에 드라마 포지션에서 봤을 때 브랜드 IP에서는 이 둘 사이에 그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독창적이어서 공감대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공감대만 의식하다 보니까 너무 평범해서 내가 왜 저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라는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드라마에서 브랜드 IP를 포지셔닝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제인 건 사실이에요. 아주 보편 타당한 캐릭터를 도출해내면서도 그 위에서 상당히 독창적이고 유니크한 스타일링을 덧입혀야 된다라는 하나의 과제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개발에 대한 의식은 작가만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작가는 그냥 플랫하게 사건만 나열할 수 있는 기능을 할지도 몰라요. 향후에 이제 드라마 작가는 협업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IP 개발은 누가 하나요? 드라마 제작사나 기획사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 PD가 하는 거죠. 이게 PD가 하는 역할이에요. 브랜드 IP는. 그래서 이 브랜드 IP가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그 팬덤이 지속돼야 돼요. 계속 비밀의 숲 얘기를 드리는데 비밀의 숲 드라마가 하나의 매니아층과 팬덤을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팬덤으로 만들어서 브랜드 IP가 돼서 그게 작가 그 자체의 고유성 좌표, 그러니까 이 작품의 어떤 좌표를 수립하는 거고 이 시그니처가 확립이 되면은 충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충성도. 그리고 창조적 참여자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화제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 포지션에서 브랜드 IP는 화제성의 어그로를 이끌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드라마에서 IP, 콘텐츠 IP가 브랜드 IP만 있냐? 그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IP는 바로 스토리텔링 IP예요. 스토리텔링 IP는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장르, 세계관, 공통정서, 커먼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르, 그 다음에 월드뷰, 그 다음에 커먼센스가 있는데 자, 드라마 포지션에서 발생 가능한 스토리텔링 IP라는 게 뭐냐면 이 드라마가 여러분 보시면 장르가 있잖아요. 이 드라마는 어떤 장르입니다. 뭐 멜로 청춘 장르, 아니면은 뭐 로맨틱 코미디, 뭐 아니면 스릴러, 본격 수사물, 아니면 타임슬립.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죠. 바로 그게 스토리텔링 IP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뭡니다. 타임슬립입니다. 이 드라마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자, 그런 어떤 아까 시그니처 말씀드리는 브랜드 IP에서의 시그니처처럼 이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입니다. 수사물입니다. 이렇게 장르가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스토리텔링 IP 중에 첫 번째 하나의 키워드고 두 번째는 세계관이에요. 자, 드라마라는 게 하나의 세계가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1부부터 16부작이다 그러면 1부부터 16부에서 무대, 배경, 주인공, 주인공이 처한 환경, 그 환경에서 파생됨직한 사건, 주인공의 능력치, 주인공의 한계치, 자, 이런 것들이 설정값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 설정값들이 세팅되는 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에는 무슨 저기 SF나 환타지에서 얘기하는 세계관도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은 드라마 포지션에서 봤을 때 스토리텔링 IP적 관점에서 세계관은 바로 세팅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주인공을 비밀의 숲 예를 들자면은 주인공이 검사로 나와요. 그럼 검사가 무대가 되는 거죠. 검찰 조직이 문제가 되겠고 거기서 움직이는 어떤 캐릭터들이 어떤 설정값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공의 어떤 독특한 특성이 있어. 그 독특한 특성이 바로 주인공 캐릭터의 설정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성으로 인해서 스페셜리티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예상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이 능력이 어찌되었든 활용이 되었든 아니면 사건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왔든 그것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되고 확장이 돼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한계값이라고 얘기해요. 주인공이 어디까지 활약할 수 있을까? 그게 시청자들의 기대치. 자, 그런 어떤 설정값을 주어지는 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공통정서는 개연성이에요. 개연성. 뭐 말이 되느냐? 스토리텔링 IP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이야기를 봤는데 야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돼. 그리고 너무 뻔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통정서예요. 그래서
드라마 포지션에서 발생하고 산출해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 IP는 바로 세 가지 키워드, 장르, 세계관, 공통 정서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브랜드 IP와 비슷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편적 세계관이 필요해요. 보편적 세계관과 보편적 장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콘텐츠 IP를 생산하는 소비자들은 웬만한 충성한 사람들이야 믿고 보겠지만 그러지 않고서 새롭게 팬덤층이나 아니면 시청자층을 개척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 그런 새로운 시청자층을 개척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누구나 좀 공감 가능한 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캐릭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가능한 세계관. 아, 나도 저러한 리얼리티 세상을 살고 있지 하는 그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장르가 너무 불문명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 드라마는 로맨틱 스릴러입니다. 이런 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로맨틱인데 스릴러야. 그거 잘 써야 되지 못 쓰면은 야 갑자기 왜 이렇게 달달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애틋한 설레임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사람을 죽여? 왜 그리고 갑자기 뭐 음모와 서스펜스가 난무해? 이러면은 이게 시청자가 몰입하거나 시청자가 이 콘텐츠에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보편적 세계관과 보편적 장르, 공통 정서가 심리적 포인트로 작동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브랜드 IP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서도 주인공은 주인공만의 어떤 보이지 않는 특화된 설정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르도 너무 스테레오타입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사랑했어. 우리가 로맨스의 정석 같은 게 그런데 서로는 사랑한다고 인정 안 해. 여전히 남사친, 여사친이야. 근데 내 남사친에게 다른 여사친이 생각하고 그 여사친과 사귄대.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깨달아. 아, 내가 내 남사친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남사친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었고 이성으로 대하고 있었구나. 그럼 삼각관계 되잖아요. 근데 그런 스테레오타입의 장르를 되게 여러분 배반감이 느끼시겠지만 시청자들은 그런 스테레오타입에서 안정감은 느끼지만 동시에 그 안정감만으로 끝나면 그 드라마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정감의 토대 위에서 조금은 디스토트된 창조적인 장르가 이렇게 돌출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편적 세계관과 특화된 세계관의 조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 포지션의 콘텐츠 IP는 브랜드 IP와 스토리텔링 IP의 두 개로 분류가 되는데 결국에 제 마지막 패러그래프 5번째 보세요. 팬덤 지속이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드라마 기획사의 PD가 되거나 아니면 작가가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요 매체의 종사자가 되신다라면은 이 IP의 관계를 좀 유념해 두셔서 제일 중요한 건 지속력이에요.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냐. 그거는 지속적으로 이 콘텐츠를 셀러할 수 있느냐, 팔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팔려면 캐릭터와 세계관의 결합을 통해서 이 결합을 통한 시너지가 계속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드라마는 장기적 싸움이에요. 웹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웹 콘텐츠는 조금은 길어요. 그리고 반복적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울 수 없어요. 그리고 한계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팬덤 지속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캐릭터와 세계관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 지속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드라마 포지션에서 본 스토리텔링 IP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 역량,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드라마 콘텐츠 생산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서의 스토리텔링 IP를 조금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자, 창작자 개인의 측면에서 보편 리듬을 찾아낸다. 그러니까 개인이 잘 발굴하고 쓸 수 있는 걸 찾아봐라 이 뜻이고요. 협업과 콜라보에서 창조적 리듬을 찾아내라는 거는 이게 드라마 제작이나 기획 혹은 드라마를 실제로 창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협업이나 콜라보를 통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설정값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마주와 역동적 창의성 혹은 결별적 창의성의 사이에서의 긴장을 추출해내는 라이팅 스타일을 구축해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얘기한 거하고 거의 똑같은 맥락인데 그 자기 컨디션을 확보를 하고 자기 컨디션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보편적 세계관 모든 사람들이 좀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세계관을 확보를 하고 그런 것 위에서 이제 특출난 자기만의 색깔을
이제 브랜딩을 이제 더딥히는 그러한 활동이 필요하다. 뭐 이 뜻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퍼스널 퀄리티 측면에서 본 스토리텔링 IP의 관계성이다. 드라마가 갖게 되는 상관성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그 콘텐츠 IP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콘텐츠 IP가 주로 활용되는 웹 콘텐츠 플랫폼에서 드라마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융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융합되는 과정 속에서 드라마 IP는 어떤 차별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보고 제가 토론 과제는 그 게시판에다 올려드릴게요. 이번에도 그냥 간단히, 아주 간단히 코멘트를 올려주시면 되고, 그 코멘트를 좀 올려주셔야만 좀 이렇게 서로 수업에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